안녕하십니까. K명상 선계에서 만납시다의 허정혜입니다. 오늘은 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며칠 전에 TV 프로그램 중에서 좀비에 대해서 나온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. 그 프로그램에서 몇몇 진행자들이 나와서 미국의 사례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3-4개 틀면서 실제 좀비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, 진짜 좀비가 있을 것인가, 가능한 것인가,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 거를 방영했었습니다. 그래서 어떤 패널 중에 한 분은 재난팩이라고 그러죠. 후레쉬서부터 뭐 이렇게 체온 유지, 뭐 알루미늄, 뭐 그런 거, 이런저런 거, 뭐 로프 같은 거 막 이렇게 배낭에 넣어가지고 항상 비축해두는 그런 팩까지 준비하고 있다. 그래서 좀비가 나오면 무조건 산으로 가야 된다. 뭐 이러면서 대비 매뉴얼까지 가지고 있는 진행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걸 보면서 실제 영화에서 나오는 뭐 K 좀비니, 뭐 부산행에서 나오는 좀비니, 또는 뭐 미국에서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런 좀비, 그런 영화에서만 나오는 걸로만 알았지,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 진행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사례로 해서 몇 가지 틀어줬는데, 한 사례는 이제 미국의 사례인데, 어떤 남자가 뭐 약에 취했는지 어떻는지 그냥 뭐 차로 그냥 돌진해서 차 유리창에 가서 막 그냥 얼굴을 들이받고 막 그러는 폭력적인 모습, 아주 달리기 엄청 달려서 들이박더라고요. 그런 모습. 또 한 동영상은 이제 이렇게 사람이 이상한 모습으로 해서 막 기기묘묘한 자세로 있는 그런 거.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막 사람을 물어 뜯었대요. 그래서 얼굴을 막 조각 내면서 뜯어 먹었다. 그리고 눈알을 패버렸다. 뭐 이런 걸 3가지를 들으면서,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, 두 번째는 별거 아닌데, 3번째 경우가 이제 진짜 좀비와 같다. 그래서 경찰이 제지했음에도 그 남자는 그 사람의 얼굴을 뜯어먹는 거를 멈추지 않았다. 이래서 이거는 진짜 좀비다. 이러면서 이제 진행자들이 막 공포, 또 그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하는 가정을 하면서 아주 진행 프로그램이 험악한 분위기가 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.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좀비가 진짜 있는 걸까? 진짜 저게 가능한 일일까?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일단 좀비가 영화상에서 보면은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람이 이제 좀비화되는 경우, 그 다음에 이제 기생충, 뭐 이런 거에 감염이 돼서 좀비화되는 영화가 있고, 그래서 이제 좀비가 되면 이제 이상하게 뭐 사람을 물어 뜯고 아무것도 먹지도 않으면서 그냥 계속 움직이고 있고, 뇌는 뭐 정지된 건지 어떤 건지 이성은 없고, 이게 이제 좀비인데,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만 나온 건데 이게 진짜냐 아니냐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서 나오니까 좀 공포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그래서 이제 기생충이나 뭐 이런 거에 감염돼서, 우리나라 부산행 같은 영화 보면은 이제 연갓이라는 그런 기생충에 감염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한다. 이런 건데, 뭐 그럴 수는 있겠죠. 그런데 기생충이 머리까지 올라갈 때의 고통, 그 다음에 그게 단시간에 되지 않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면은 이미 아파가지고 병원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그렇게 좀비화되는 몸이 지배당하는 상태까지는 안 되죠. 그런데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그렇게 한번 뭐 표현할 수 있겠죠. 그래서 뭐 기생충의 감염은 실제 좀 일어나기 희박한 일이다. 그럼 기생충 감염 좀비는 빼고,
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, 바이러스가 이제 해서 좀비가 되는데, 좀비 바이러스라고 그러죠. 근데 이제 이 좀비 바이러스에서 사람이 지배당하는 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,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만, 인간으로만 해서 그냥 아무 분석 없이 그냥 사람이 감염돼서 이성을 잃고 정신은 없어지고 그냥 죽은 몸 같은 상태인데, 그것이 어떤 뭐 바이러스든 뭐가 조종을 한다. 그래서 삽시간에 전파시킨다. 뭐 이런 내용인데, 실제 그 사람의 몸을 보면, 사람을 이제 보면은, 사람은 네 가지로, 일단 크게 두 가지죠. 일단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잖아요. 몸과 마음. 요거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정신, 혼백 이런 말 하잖아요. 정신이 들었다 안 들었다, 혼이 나갔다, 혼백, 이런 게 혼백, 혼비백산 이런 말 하잖아요. 혼이 날아가고 백이 이렇게 없어졌다, 산계돼서 산화됐다, 이게 혼비백산인데, 이것이 뭐냐면은, 이제 정이 뭐냐면 몸을 얘기해요. 이렇게 사람의 쉐이프, 형태. 지금 뭐 눈이,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일상 사람들의 형태, 인간이 동물하고 개하고 다르잖아요. 그런 형태를 규정짓는 게 이제 정이에요. 몸. 그 다음에 신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귀신 신자를 쓰는데, 신령한 신자인가요? 그 신자를 쓰는데, 그것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영이에요. 영. 우리가 영과 몸이죠. 우리를 인간답게 하는 것이 영이에요. 그래서 인간에는 저 몸과 영이 들어가서 몸을 영이 움직이는 거죠. 그래서 영에 의해서 조종을 하면서 영이 판단하고 움직이는 대로 몸이 따라가죠.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혼이 뭐냐? 혼은 몸을 관장하고 있어요. 혼도 몸 안에서 움직이는 일종의 그 영보다는 못한 어떤 기능을 하는 존재죠. 혼도. 그런데 혼의 역량은 굉장히 작아요. 작아서 그 사람 몸 안에서 항상성이나 우리가 자율신경이라고 그러죠. 그걸 조절하는 역할이 혼이 합니다. 영은 사고 능력, 생각하고 이런 걸 하지만 혼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. 자신의 몸에 관한 조절 능력을 관장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백은 뭐냐면 몸을 따라 움직이는 에너지예요. 몸의 에너지. 그 에너지가 몸을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에요. 하루에 뭐 몇 번 돈다 그랬더라. 20몇 번 돈다 그랬나. 50번을 돈다 그랬나. 이게 돌아요. 그 에너지가 백이에요. 그러면 정이라는 몸을 움직이려면 영이 움직여야 되고, 몸을 기능하려면 혼이 있어야 돼요. 그 다음에 몸이 움직이는 에너지, 백이 있어야 되고. 근데 좀비가 되면은 영은 없어졌어요. 영은 없어지고, 그 다음에 정은 있고, 그 다음에 혼이 이상한 혼이 있죠. 이상한 혼이랄까요? 이상한 좀비 활동하는 혼. 정상적인 혼은 아니에요. 그럼 그것도 아니죠. 백은 이미 뭐 죽은 몸이니까 백은 이미 산화됐죠. 그래서 다른 존재로 아주 작은 미세한 에너지 가지고 좀비 활동을 하는 거죠. 그렇게 보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 에너지를 그 몸을 갖다가 영이 움직이는데, 좀비화 됐다는 것은 영이 없다는 거예요. 그럼 나의 몸은 있는데 나는 어디 갔냐,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본인은 어디 갔냐, 마음은 어디 갔냐, 이해할 수 없죠. 아무리 어떤 상황이 와도 아프면 아파서 뭐 죽어서 영이 나갔다 그러면 죽은 몸을 갖다 영을 대신해서 움직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그 좀비에서는 그게 없어요.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다중인격자라든가 이런 사람은 빙이 됐다고 그러잖아요. 빙이 됐다는 건 내 몸에 나를 외에 다른 영이 나에 들어와서 내 영보다 강한 영이 들어와서 나를
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타 영이 나를 지배하는 걸 빙이라고 하거든요. 그 정도 되려면은 좀비 될 때도 어떤 좀비를 좀비화시키는 영이나 어떤 존재가 들어온다면 나보다 강해야 돼요. 나 자신보다 강하지 않으면 내가 좀비 되려고 되겠습니까? 어떤 바이러스 같은 몸을 약화시키는 길 할 수 있어도 내가 그렇다고 좀비가 될 수는 없잖아요. 내가 뭐 사람을 물어뜯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. 이성이 있는 한 아무리 아파도 죽을지언정 사람으로서 행동을 하다 죽게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좀비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에서 진행된 그 네 번째 활동은 그 사람을 막 물어 뜯었다는 거.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여자친구하고 밤을 보내고 아침이 돼서 이제 자기 산책 좀 하겠다고 여자친구한테 자기야 나 산책 좀 하고 올게 이러고 나갔다는 거예요. 그래서 뭐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안 왔는데 갑자기 TV에서 사람을 물어뜯고 있는 그 장면이 실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자기 남자친구라는 거예요. 멀쩡하게 나간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나 해서 여자친구도 아주 깜짝 놀랐다는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 그 남자가 어떻게 활동이 됐냐면 일단 나가서 차를 끌고 해변가로 나갔습니다. 그래서 해변에서 이제 산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변에서 비치 페스티벌 무슨 축제가 열리고 있었대요. 그 축제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거기는 예약된 사람만 올 수 있어서 못 들어간다고 제지당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남자가 좀 기분이 상했겠죠.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나와서 자신의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그 잠깐의 순간에 그 자신의 차가 불법 주정차 돼가지고 견인돼 갔다는 거예요. 뭐 5분이나 10분 됐겠죠. 아니면 뭐 얼마 시간이 지났겠지만 거기서 이 남자가 극도로 화가 나서 막 화가 났었다고 그런 모습을 누가 옆에서 목격한 사람이 있더라고요.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분명히 걸어가고 간 것까지만 봤는데 그 다음 행동에서 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. 사람을 물어뜯고. 그럼 그걸 설명하려면 이 사람이 그때 극도로 화가 나가지고 영이 자신이 컨트롤하지 못했던 거예요. 너무 화가 나니까. 그 화가 난 순간에 주변에 있던 동물의 영 있잖아요. 동물의 영이 이 사람 몸으로 들어간 거죠. 잠시 빙의가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영이 잠깐 어떻게든 나갔던 어떤 행동을 못하는데 그 극도 흥분 상태다 보니까 동물의 영이 이 사람 몸을 지배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동물의 행동을 한 거예요. 동물들도 뭐 개는 개의 나라, 죽으면 닭은 닭의 나라로 가게 돼 있어요. 자신들이 그 닭이든 개든 동물들도 한 생을 살고 복귀하는 겁니다. 복귀해가지고 다음 생을 또 준비하고 그러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죠. 사람도 한 생을 살고 나면 영계로 복귀해서 삶을 평가받아서 또 다른 공부의 준비를 영계에서 하게 되는데 동물들도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. 근데 동물들도 뭐 사람한테 학대당했든가 어떤 굉장히 안 좋은 경험으로 안 가는 동물도 있겠죠. 사람들도 안 가는 사람들이 있죠. 그래서 영계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미련이 많거나 집착이 많거나 고통이 많았다든가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하여 안 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. 그런 영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안 좋은 파장을 계속 주는 거죠. 그런 식으로 동물들도 안 가는 동물이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 동물이 순간적으로 그 사람 몸에 들어가서 그 사람, 이 동물이 그 정도로 뭐 인간에 대한 혐오를 갖고 있었다면 인간을 죽이고 싶었겠죠. 그래서 아니면 배고팠던 동물이었다면 뜯어먹고 싶었겠죠.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한 거죠. 그 다음에 뭐 이상한 몸이 꺾거나 뭐 차로 돌진하는 분은 극도로 영이 좀비가 된 게 아니고 그 사람 영이 극한으로 각성이 돼버려가지고 이성이 마비된 상태죠. 그 상태이지 그래서 그 약균이 떨어지면 정상으로 들어오든가 좀 멍해지든가 하든
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겠죠. 이 약물에 중독된 어떤 자율신경 조절이 안 되는 뭐 그런 행동으로 일어나는 거지. 그것도 뭐 약물이라는 게 이제 극도의 뭐 어떤 상황에서 일부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거고, 또 동물의 영 같은 게 들어가서 사람을 물고 그러는 것도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일어날 수 있는 거지.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포로 뭐 좀비화되는 세상, 좀비가 파헤치는 세상, 말세 이런 거는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좀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만약에 그 혼이 혼자 그 사람 시체 속에 있다면 혼도 혼자서 몸을 조절하지 못해요. 에너지가 들어와야 됩니다. 에너지가 들어와서 정상적인 작동을 해야만 움직이는 거지, 몸이 또 훼손되면 안 돼요. 몸이 어디가 잘렸다든가 뭐 이러면은 그거를 복구시키지 못해요. 우리가 몸이 잘렸다고 몸이 자라나지 않잖아요. 혼돌이 살아있다 그래도 그렇게 그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움직일 수는 있는데 그렇게 이성적인 활동을 못합니다. 그래서 좀비는 없다. 그리고 혼도 사람이 죽으면 혼도 나갑니다. 혼도 나가고 백도 이제 삼게 되고, 혼이 나가서 그 자신의 혼이 이제 가야 될 곳으로 가요. 영은 영이 가야 될 영계를 가고, 육신은 몸은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가든가 화장이 돼가지고 이제 자연으로 들어가게 되죠. 그래서 각자의 그 갈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비를 너무 걱정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. 다만 이제 그 약물 중독 같은 거,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좀 이상 행동하는 거, 그 극한의 흥분 상태에서 자신이 뭔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, 그럴 때도 이제 타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. 자신이 정신줄을 놔버리면 타영이 들어와서 악한 행동을 해서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. 그리고 다시 이제 자기가 다시 들어가서 자기를 잠시 마비시켰다가 어떤 행동을 해놓고 다시 이제 그 영은 나가고 자기한테 주어주면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. 홀렸다 그러죠. 옛날 말로.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. 그래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기만 하면, 자신의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자신이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한다면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 것이니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. 이상입니다.